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실학과 박명 교수입니다. 작업실 세미나 2주차 한번 연이어서 볼 텐데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트럼볼레의 작업 치료에 있는 비교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챕터 5, 트럼폴리의 챕터 5의 능력과 어빌리티와 캐패시티에 관한 평가인데요. 비전과 비주얼 프로세싱에 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챕터예요. 그래서 비전과 비주얼 프로세싱에 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과 비주얼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C지각 모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지각 모델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TBI 환자분들처럼 사고 이후에 시각 기능의 시지각 기능의 펑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또 기본으로 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중지를 하기도 하는데, 자, 시지각 체계 모델에서 이건 아동 발달 시간에도 나오고 우리가 환자분들에 대한 중재를 할 때에도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기저에 있는 베이스, 가장 기저에 있는 게 뭐죠? 안구 운동 조절 능력, 오클로모터 펑션이죠. 그다음 비주얼 필드,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필드,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비주얼 어큐티는 시력, 그죠? 얘기합니다. 이런 모터 펑션, 시각적인 모터 펑션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어텐션이죠. 어텐션, 시각적인 어텐션, 시각적인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주얼 어텐션, 그죠? 얼마나 포커싱을 해서, 사물을 얼마나 포커싱을 해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포커스드 어텐션과 맞물려서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스캐닝, 시각적으로 훑기 단계, 스캐닝 단계. 사물 훑어보고 그 다음에 패턴을 재인식한다. 패턴, 모양을 재인지하는 단계. 그 다음 모양을 인지했으면요, 그것을 기억의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 기억 단계. 그 다음에 시각 인지, 비주얼 컨그니션, 시각적 인지의 형성을 하고, 시각을 통한 어댑테이션, 사물에 대한 어댑테이션을 해서 시각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죠. 가장 아랫 단계에 있는 거, 오클로모터 펑션 단계, 비주얼 필드, 비주얼 아큐티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런 체계들이 다 위쪽에 있는 체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순수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순수 비전과 관련된 펑션이 가장 기저 부분에 있는 거라면은, 여기는 뭐예요? 비주얼 퍼셉션이죠. 비주얼 퍼셉션과 관련된 부분이 이 윗분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기저 부분에 더 해당하는 건지, 어떤 부분이 형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체계가 형성이 되는지, 이 다이아그램에 나와 있는 모델이 나와 있는 체계들을 이제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단계는 비전을 통한 비주얼 퍼셉티브한 어댑테이션이다. 그쵸? 그래서 비주얼 컨그니션, 비주얼 메모리, 레컨그니션이 단계들이 각각 다르다는 건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표 5- 이제 2번에 가셔서 표 5-2번에 가셔서 기능적인 과제 수행을 할 때 관찰 능력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클라이언트의 요인이, 시각적인 요인이 수행 양식, 그 다음에 수행의 기술, 그리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기술되어 있죠. 이 기술에 대해서 시각적인 비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능적인 시각, 그러니까 비주얼 퍼셉션이지. 여기는 가능한 시각 문제에 해놓고 비전에 관한 문제를 나열을 해놨고요. 비전, 시각과 관련된 문제를 해놨고, 그 옆에는 뭔가요? 비주얼 퍼셉션이죠. 그렇죠? 비주얼 퍼셉션, 퍼셉티브한 프로세싱과 관련된 문제, 비주얼 퍼셉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적으시고요. 요거는 교수님 지금 마우스로 적고 있기 때문에 잘
저기가 좀 힘든데요. 비주얼 퍼셉션과 비주얼 프로세싱에 관한 문제죠. 그쵸? 여기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증상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환자가 말하고 있는 작업 수행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비전의 문제, 비주얼 퍼셉티브한 프로세싱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서술형의 어떤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죠.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쵸? 클라이언트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가족을 가까이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클라이언트는 당황해서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한 시각 문제 보니까 시력의 감소가 있다. 비주얼 아큐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비주얼 퍼셉티브한 프로세싱의 문제 보시면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 인식 불능증, 프로그로서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인식 불능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관돼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클라이언트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읽었는데 어려움을 느끼더라. 그쵸? 메뉴판인데 어려움이 느꼈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맨 마지막 음식을 받게 된다. 자, 클라이언트는 원치 않는 음식을 만족해야 되고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메뉴판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도 시력에 문제 있죠. 그쵸? 이게 보니까 가능한 문제로 흐려 보이는 거. 수정체의 일부의 노안으로 인해서 글씨가 흐려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저적인 문제죠. 그쵸? 근데 이와 관련되어 있어 비주얼 프로세싱의 문제에서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증상 우리 뭐라고 하나요? 디스플렉시아라고 얘기하죠. 그쵸? 디슬렉시아랑 디스파지아 등의 언어장애 등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읽기 장애에 가깝겠죠. 이런 증상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을 할 때 클라이언트는 숫자 25를 5로 읽고 첫 번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수표 번호를 적는데 어려움을 겪고 손의 왼쪽 여벽에 큰 공간을 남긴다.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 왼쪽에는 뭔가 쓰지 않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쪽부터. 그쵸? 그린다. 이런 거는 뭐 니글렉트 딱 봐도 니글렉트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망막 질환에서 시력 감소가 있고요. 그 다음 비주얼 필드. 그러니까 오른쪽 뇌의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왼쪽 동측의 비주얼 필드의 손상이 나올 수 있다. 그쵸?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시각적 프로세싱의 문제 보시니까 어느 쪽 왼쪽에 헤미 인어텐션, 비주얼 니글렉트 등이 보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헤미 인어텐션, 비주얼 니글렉트 이게 다 같은 용어죠. 그쵸? 근데 이 헤미 인어텐션, 비주얼 니글렉트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비주얼 필드 데피시티, 그쵸? 시야 결손과 동반해서 이 사람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시야 결손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야 결손은 없어요. 그런데 비주얼 니글렉트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클라이언트는 식탁용 접시바지에 음식에 있는 음료에 손을 뻗지만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음식을 쓰러뜨리고 친구의 흰색 블라우스에 레인와드를 쏟는다. 라고 됐죠. 자, 여기 문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식탁용 접시바지의 오른쪽에 있는 음료에 손을 뻗지만 눈으로 보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질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야, 눈으로 보고 음식이 있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걸 알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다? 어떤 코디네이션의 문제다. 비주얼 코디네이션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각적인 프로세스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는 것처럼 눈, 손, 협응력,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비전 영역에서 문제를 보면은요, 시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자, 시야 필드가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런 문제들이 같이 정반할 수 있는데, 만약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시각적인 손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훨씬 더 국가고시에는 시각적인 프로세싱, 비주얼 퍼셉티브한 프로세싱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더 연관돼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클라이언트는 금속 식기류가 가득 찬 서랍에서 그레이프를 스푼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스푼을 찾기 위해서 더듬거리다가 잘못하여서 그녀가 보지 못한 칼을 베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경이 뭐예요? 조건이 금속 식기류가 가득 찬 서랍이 있는데 서랍 안에 식기류인데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그 재질과 색상의 식기류가 쭉 있는데 그래서 스푼을 시리얼 스푼을 이렇게 뭐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대요. 그쵸? 그래서 유사한 재질의 칼에 손이 비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대비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쵸? 대비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이 시각적인 대비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고, 대비 감도라는 것은 얼마나 비슷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이런 빛에 대한 대비 감도도 있고 형상에 대한 대비 감도도 있는데 형상에 대한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다음 그런 것을 시지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전경 배경 능력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퍼셉티브한 펑션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비ger그라운드 퍼셉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작업 수행의 능력과 가능한 이 사람의 캐패시티의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를 서로 매칭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5-3번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비주얼 필드 데피시티 시야 결손과 헤미 아놉시아 니글렉트, 그쵸? 비주얼 필드 데피시티와 비주얼 필드에 데피시티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니글렉트, 그쵸? 니글렉트 편측 무시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야 결손은 훑기 패턴 스캐닝, 비주얼 스캐닝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반면에 니글렉트에서는 무작위한 패턴으로 이제 환자가 시공간적으로 훑기 패턴 스캐닝을 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공간 인식을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반면에 시야 결손에서는요, 좀 더 훑기 패턴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조직화해서 본인이 이제 훑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필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좌에서부터 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훑기의 패턴들을 갖고 있고 조직화하게 보일 수 있는데 헤미아놉시아 같은 경우는요,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 왼쪽에 대한 공간 무시가 생기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런 범위까지만 이게 필드에 대한 탐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훑었으면 반대 방향으로 또 훑기, 이런 게 고개를 아이볼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리스캐닝이 되는 반면 시야 결손에는 얘는 리스캐닝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단 소요 시간과 노력의 정도에서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요 시간과 노력 정도가 적절하게 그래도 나타날 비주얼 필드 데피시티가 있는 환자분들은, 그쵸? 그 다음에 그러나 헤미 아놉시아는요, 굉장히 과제가 신속하게 끝나버릴 때도 있고요. 대충 이제 본인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뭔가 본인이 비주얼 필드 데피시티가
그 헤미아놉시아 비주얼 스파셜 니글렉트로 인해서 한쪽 편측 무시가 일단 인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제의 신속도가 굉장히 빨리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이 난 니글렉트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한쪽의 필드 스파셜 니글렉트 때문에 한쪽의 필드에 대한 지각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과도하게 인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과제 수행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필드와 헤미 니글렉트, 이 헤미 이너텐션인 니글렉트는 확연하게 좀 행동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 관한 평가 부분으로 한번 6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작업치료에서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인지 기능에 대한 능력과 영양 평가의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트럼 분리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표 6-1번에 인지 기능에서 관찰되는 가능한 소견들이 있죠. 이런 환자 케이스의 사례가 나와 있고 옆에 이제 인지 영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이스는 정확한 날짜, 시간, 위치를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때때로 오전에 치료 섹션을 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반응하지만 저녁쯤에는 이분이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과 관련되죠. 진압력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G씨는 색에 따라 세탁물을 2개의 더미로 분류한다. 그녀는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날 때 멈춰서 둘러보면서 과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신호가 필요하다. 뭔가 세탁물 분류하기 하는 것을 시켰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과제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멈춰서 둘러보고 과제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과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신호 뭔가 큐가 계속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것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시면 B씨는 아침 식사 직전에 약을 복용하는데 2시간 이후에 오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여부를 다시 리콜 해내는 게 어렵다. 회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주의력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주의력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주의력 혹은 집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작업 수행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왕왕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 포커스드 어텐션은 주의 집중력이죠. 주의 집중력. 그래서 이것은 뭔가요? 주의 집중력은 주의력, 어텐션 집중력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밑바탕이 되는 주의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소리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는 것과 같은 벨소리가 났을 때 아이가 머리를 돌리듯이 이런 자극에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게 뭐였어요? 평가 생각해 보면 DDST 같은 검사를 할 때 DDST 예 중에서 하나가 아이한테 벨소리를 들려줬잖아요. 그쵸? 종으로 벨소리를 들려줬는데 그 종 벨소리에 아이가 헤드를 터닝하는 것, 쳐다보기 위해서 터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의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작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집중적 주의력은 낮은 단계로 간주되고 종종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고 의식이 인식될 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얼라트하게 깨어졌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포커스드 한 거구나, 뭔가 주의 집중력의 베이스
포커스 된 게 전혀 안 됐다가 얼럿하게 깨면서 이제 의식을 가지면서 주의력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구나 우리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지속적인 주의력, sustained attention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각성형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활동이 수행되는 동안에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사가 여러 개의 감자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과제를 할 때 그 감자 껍질 벗기기 과제를 계속 하는데 감자가 여러 개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 주의력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셀렉티브한 어텐션,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한 상태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인데요. 주위의 자극을 무시하고 어떤 하나의 자극에 내가 포커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러에 보시면 요리사가 재료를 측량하는 동안에 들려오는 주변의 텔레비전 소리 혹은 라디오 소리의 소음들을 무시하고 내가 재료를 측량하는 것에 집중해서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셀렉티브한 어텐션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서스테인 어텐션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주변 환경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을 무시하고 제어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선택적 집중력, 셀렉티브한 어텐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얼터네이티브한 어텐션, 교대적 집중력이라는 것은 뭔가 집중의 시간이 유연하게 계속하는 거, 집중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신적인 유연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죠. 멘탈 플렉시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유연하게 주의 집중력을 옮겨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리사 예제 한번 보시면 요리를 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와서 스토브에 있는 끓는 음식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식탁을 차려내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작업 안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했죠. 요리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인 전화벨이 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 건 또 다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주의력이 지금 옮겨갔죠. 주의 집중력이. 그러다 다시 멈췄나요? 기존에 했던 작업이? 아니죠. 기존에 했던 작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존에 했던 작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교대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ternative attention 혹은 shift attention, 교대 주의력, 변환 주의력이라고도 합니다. alternative한 attention 혹은 shift attention이라고도 하면서 정신적 유연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으로 바뀌고 다시 원래 기존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어떤 작업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교대적 주의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divided attention, 분리적인 주의력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 A, B 작업을 A와 B 작업을 컴바인해서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디바이디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요리사는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죠? 동일한 시점에서 뭘 하고 있죠? 고기를 굽는 거다. 그쵸? 맞아요. 시점이 동일한 시점 안에서 요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굽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이것을 주의가 굉장히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동시에 유동성 있게 처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적 집중력, divided attention이라고 divided attention이라고 이런 것은 명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텐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어텐션의 종류들을 기억하셔야지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에 잠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머릿속에 예제와 함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그젬플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개념적으로 특성들을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이어서 우리가 볼게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감각 등록이 돼요. 감각 등록. 첫 번째가 일어나는 게 감각 등록이죠. 그쵸? 그래서 감각 체계 안에서 단기간 짧은 시간에 짧은 몇 초 안에 감각 자극이 저장이 되고 뭔가 코딩이 되어 부호가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동되면서 우리 뇌 안에 단기 기억 혹은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도 하죠. 이것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과거 기억과 맞물려서 나중엔 추후에 장기 기억이 되는데 우리 기억의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장기 기억에는요 서술적인 기억과 비서술적인 기억이 있어요. 서술적인 기억은 어떤 사건, 이벤트 등에 의한 기억을 얘기하고 비서술적인 기억은 내가 체험에 의해서 겪어져 있는 기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저장했다가 다시 인출해내는데 이 인출해낼 때에는요 기존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기억을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잠깐 코딩화돼서 단기 기억이 되었는데 그 단기 기억에 있던 메모리를 정보를 서술적 혹은 비서술적인 기억에 있던 정보와 맞물려서 내가 액션이 취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맞물리는 과정을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는요, 주의 집중을 수반해서 나의 행동, 행위라든지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반응이 오죠. 그쵸? 반응이 오는데 어떤 반응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쵸? 경험이 되는데 이 경험에 의한 것을 이제 경험이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 학습에 의한 기억도 있고 경험에 의한 기억도 있는데 이걸 다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워킹 메모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 워킹 메모리의 작동은 주의 집중이 앞서 말한 어텐션의 작동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에 두 가지 하위 체계가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들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롱텀 메모리는요 어떤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의가 되어 나 있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어떤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위도는 몇 도고 이런 것들 이건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질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사건,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 그쵸? 나의 결혼기념일이 언제고, 뭐 내가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결혼기념일에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이 또 경험에 의한 이벤트가 다 이제 서술 기억에 해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비서술 기억은요. 절차적 기억, 그 다음에 우리 신경계에 의한 반응에 의한 어떤 고전적인 조건에 의한 그냥 기억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절차적 기억은 어떤 기술과 습관과 관련돼서 우리 행동이 습관이 몸에 배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행동, 습관이 몸에 배인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계속 치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계속 이게 이 바이올린 현악기를 계속 이제 줄을 당기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를 할 때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헤비테이션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기억하지 않아도 내 몸에 익혀짐으로 인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다 이제 기술과 습관에 의한 절차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서술적 기억에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어떤 그 액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받고 자전거를 타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느끼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이제 절차적 기억에 해당하실 수 있겠습니다.